8년이라는 세월이 종이 한 장보다 가볍게 타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기 위해 공항으로 떠나던 그날 아침, 저는 그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반격의 서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남편의 눈물겨운 복수극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이성적이고 차가운 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보, 팀 워크숍 잘 다녀올게. 산속이라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현관문 앞에서 나를 향해 환하게 웃던 아내 유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평소보다 한껏 신경 쓴 화장, 그리고 본 적 없는 화사한 원피스. 그녀의 손에는 3박 4일치의 설렘이 담긴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나를 안아주었지만 그 따뜻한 체온 아래에는 차디찬 거짓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푸켓의 리조트, 그리고 그녀의 곁을 지킬 상간남 강민석.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녀보다 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응, 조심해서 잘 다녀와. 사진도 많이 찍고 힐링하고 와야 해. 나는 유진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손은 주머니 속에서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 육체적인 아픔조차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유진이 현관문을 나서고 엘리베이터의 신호음이 멀어지는 그 짧은 순간 나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5초. 마침내 그녀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나는 깊게 들이마셨던 숨을 내뱉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유진이 워크숍이라고 속였던 날에 진짜 비행기 티켓 복사본, 강민석과의 은밀한 대화가 담긴 메신저 캡처본, 그리고 지난 수개월간 두 사람이 법인카드로 호텔과 레스토랑을 드나든 명백한 증거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내가 바보처럼 그녀의 말을 다 믿고 혼자 집에서 그녀를 기다릴 것이라고 확신했겠지요. 하지만 그녀가 푸켓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환호성을 지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릴 단두대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잡는 대신 나는 반대 방향인 역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아침 나와 똑같이 출장을 간다며 거짓말을 남기고 떠난 남편을 배웅했을 또 다른 피해자, 강민석의 아내 이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유진과 함께 걷던 길, 자주 가던 식당,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그녀를 내 삶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쓰자고 함께 모았던 예금이 그녀의 불륜여행 경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영혼의 절반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성격 차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로 이 관계가 끝날 테니까요. 나는 결코 그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추락시킬 것입니다. 유진은 지금쯤 비행기 안에서 강민석의 어깨에 기대어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이륙한 비행기가 도착지에 닿기도 전에 그녀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택시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한 얼굴을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나와 같은 종류의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8년 결혼 생활의 장례식이자 새로운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성명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배신이라는 공통된 상처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지로 묶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진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도 나와 비슷한 혹은 더 참담한 증거물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준비해 오신 자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이성은 얼음처럼 차갑게 유지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가 감추고 싶어 했던 가장 추악한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90%의 배신자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심하고 웃고 있는 바로 이 순간, 5초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이 그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진 씨가 꺼내놓은 자료 중에는 강민석이 아이의 대학 등록금 통장에서 몰래 인출한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히 유진과 민석의 푸켓 리조트 결제 금액과 일치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수진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정은 복수를 무디게 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그들을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치밀한 계획입니다. 수진 씨, 지금 공항으로 가서 그들을 붙잡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잠깐의 실수였다며 빌겠지만 나중에 또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푸켓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뼈조차 추스르지 못할 테니까요. 나의 제안에 수진 씨는 눈물을 닦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슬픔이 서서히 복수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72시간을 완벽한 지옥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진과 민석은 지금쯤 하늘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상상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 검색대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휴대폰을 꺼내 배우자에게 보낼 마지막 연극의 대사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도착했어? 보고 싶네. 이 짧은 문장이 그들에게는 안심의 약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사냥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나 두 피해자의 결탁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올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카페를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과연 그들이 푸켓에서 보낼 72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공개되는 그 순간 그들의 표정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서로의 패를 확인한 순간 우리의 슬픔은 살에 섞인 치밀한 계획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지우는 카페를 나서며 수진 씨와 약속한 다음 단계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에게 가장 다정한 연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더 깊은 낸으로 걸어 들어갈 테니까요. 서로의 패를 확인한 순간 슬픔은 살에 섞인 치밀한 계획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평일 오전의 카페는 한산했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강민석의 아내 이수진 씨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지옥을 걷고 있는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특유의 창백함과 공허한 눈빛.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연락드렸던 한지훈입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아내 서유진과 그녀의 남편 강민석이 나눈 대화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들이 함께 떠난 푸켓행 비행기 좌석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빨리 가고 싶어 같은 역겨운 단어들이 나열된 메시지 캡처본을 볼 때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우리 아내는 오늘 아침 팀워크숍을 간다고 했습니다. 푸켓 리조트 예약자 명단에 강민석 씨의 이름과 함께 나란히 적혀 있더군요. 제 말에 수진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비명 같은 오열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강민석의 계좌 내역서였습니다. 그 인간은 오늘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난주에 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어요. 처음엔 해킹이라도 당한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다 저 사람들 리조트 비용이랑 명품 선물 사는 데 쓰였더라고요. 우리 애가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했는데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그녀는 테이블에 머리를 묶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강민석, 그는 제 아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그는 서글서글한 인상에 가정적인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자기 자식의 미래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배우자가 옆방에서 웃으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면 그 미소가 정말 여러분을 향한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수진 씨가 겨우 진정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공항으로 쫓아가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다는 그녀를 제가 만류했습니다. 지금 가서 소동을 피워봤자 그들은 잠깐의 실수라며 발럽대게 하거나 오히려 우리를 의심 많은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울 것이 뻔했습니다. 법은 눈물보다 증거를 믿고 복수는 감정보다 치밀함에서 완성됩니다. 수진 씨,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지금 공항에 가서 그들을 붙잡으면 이 모든 건 우발적인 사고로 치부될 겁니다. 반성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몰래 다시 만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다시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제 단호한 어조에 수진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세운 계획의 1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푸켓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그들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 허위 출장 보고서, 그리고 여행지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될 외도의 증거들까지 이 모든 것을 취합해 그들이 귀국하는 날 가장 화려한 복귀식이 아닌 가장 비참한 몰락을 선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갑자기 회식이 잦아지거나 휴대전화를 화장실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배신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응은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수진 씨는 강민석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중 생활을 해왔는지 폭로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등산 모임이라며 집을 나섰고 그때마다 수진 씨에게는 아이의 간식을 사오라며 다정하게 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는 제 아내인 서유진과 도심의 호텔을 전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진 씨가 보여준 강민석의 신상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에서 올해의 사원 후보에 오를 정도로 평판이 좋았고 인스타그램에는 아들 바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행복한 가장의 모습을 전시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수진 씨가 느꼈을 배신감은 제가 느낀 고통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둔 등록금 통장에 손을 댔다는 점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강민석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 가족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 씨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리조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건배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침대 밑에 칼날을 숨기고 있는 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복수 설계의 핵심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모든 증거는 클라우드와 외장 하드 등 최소 3군데 이상에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눈치채고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또한 불륜 상대의 배우자와 연락할 때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메신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사용했던 수법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겠죠? 그 방심을 이용할 겁니다. 수진 씨도 이제부터는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다정하게 문자를 보내세요. 출장 잘 도착했냐고, 밥은 잘 챙겨 먹으라고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그들에게 가장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반격의 첫걸음입니다.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문자를 입력하는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저 역시 유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도착했어? 보고 싶네. 1분도 채 되지 않아 유진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응, 방금 도착했어. 여기 산속이라 공기가 너무 좋다. 나중에 사진 보낼게. 산속이라니 파란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로비에 서 있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름 돋는 거짓말이 들리십니까? 믿었던 사람이 내 눈을 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칼을 갈고 있는 이 현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파렴치한 자들에게 어떻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모든 노하우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의 향연이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카페에서 악수를 나누는 순간 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수진 씨는 강민석의 법인 카드 내역과 자산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고, 저는 두 사람의 사내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추가 증거들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그냥 죽고 싶었을 텐데. 수진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결연함이 실렸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복수는 뜨거울 때가 아니라 차가울 때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잠시만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저희처럼 치밀하게 움직이십시오. 카페를 나서는 길, 서울의 하늘은 지독하게도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유진과 강민석은 지금쯤 푸켓의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환상적인 여행을 시작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그들이 꿈꿨던 미래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휴대폰 너머 들리는 그 남자의 목소리에 지훈의 심장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에게 가장 다정한 연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더 깊은 텟으로 걸어 들어갈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직감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푸켓 현장에서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 확보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그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거짓말의 향연이 절정에 달해 있었고 그들의 행복은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리조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건배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침대 밑에 칼날을 숨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이제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평범했던 수요일 아침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무너진 삶 위에서 어떻게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움직이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휴대폰 너머 들리는 그 남자의 목소리에 지훈의 심장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에게 가장 다정한 연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더 깊은 치로 걸어 들어갈 테니까요. 푸켓의 리조트에서 보낸 첫날 밤, 아내 유진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밝고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리조트 로비인데 정말 예쁘지? 동료들이랑 방금 체크인하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 그녀는 카메라를 돌려 화려한 로비의 전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녀의 화려한 원피스가 아닌 유리 벽면에 흐릿하게 반사된 한 남자의 실루엣에 고정되었습니다. 서류 봉투 속 사진에서 보았던 강민석이 틀림없었죠. 유진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카메라를 든 채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와, 여기 욕실도 진짜 좋다. 그녀가 자랑하듯 비춘 욕실 세면대 위에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남성용 면도기. 팀워크숍이라며 여자 동료들과 방을 쓴다던 그녀의 거짓말이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휴대폰의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좋네, 여보. 팀장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상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밖에서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나야. 아까 말한 와인 가져왔어. 강민석이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니 황급히 카메라를 가렸습니다. 룸서비스인가 봐. 여보, 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사랑해. 뚝. 끊겨버린 화면을 보며 저는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1분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강민석의 아내 이수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시간에 남편으로부터 사진 한 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민석 씨가 호텔 객실 사진을 보내줬는데 침대 옆 스탠드 거울에 여자 선글라스가 비쳐요. 지훈 씨 아내분이 오늘 아침 쓰고 나간 그 모델 맞죠? 수진 씨가 공유해준 사진을 확대해보니 제가 유진에게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바로 그 명품 선글라스였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잔혹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워크숍이나
출장의 묘한 위화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푸켓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기록해 나갔습니다. 72시간. 어떤 이에게는 낭만적인 여행의 시간이겠지만 지훈에게는 1분 1초가 고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씨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두 사람이 어디에서 식사를 하는지, 어떤 리조트에서 잠을 자는지,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승인 내역까지 모두 수집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불륜 여행을 즐기다니 정말 대담하네요. 수진 씨의 메시지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변호사를 만나 유진의 법인카드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업무 미팅이라던 날에는 도심 호텔의 스위트룸이 결제되어 있었고, 야근이라던 밤에는 강남의 고급바에서 수십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 명백한 횡령이자 재판에서 뒤집을 수 없는 외도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와 기록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잠깐의 실수였다고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훈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유진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푸켓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는 사진을 보내오며 여보도 다음에 같이 오자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옆에는 강민석이 서 있었겠죠. 지훈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꼭 같이 가자. 기대되네. 지훈은 이 문자를 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안심시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냥꾼의 미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설마 아니겠지라며 외면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보다 거짓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 지옥 같은 72시간 동안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재산과 신뢰가 누군가의 쾌락을 위해 쓰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우는 이수진 씨와 함께 귀국날의 동선을 짰습니다. 공항에서 머리채를 잡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지훈의 말에 수진 씨도 동의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당당하게 입국장을 걸어 나올 그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추락을 선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72시간의 기다림이 끝나갑니다. 장전된 탄환은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 8년 결혼 생활의 장례식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처형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오늘 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침묵하며 서류 봉투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드디어 그들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로비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심판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요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상상도 못할 반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는 차갑게 실현될 때 가장 강력하며 배신의 대가는 그들이 누렸던 쾌락보다 수만 배 더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이제 72시간의 연기는 끝났습니다. 진짜 막이 오를 시간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되찾는지, 그리고 가해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0초, 10초, 20초.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피를 말리는 72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각자의 패를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유진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내역들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업무 미팅이라고 속였던 날의 레스토랑 결제, 야근이라던 날의 호텔 예약. 이 모든 것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범죄 행위이자 완벽한 외도의 증거였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푸켓의 태양 아래서 지상 낙원을 즐기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72시간. 어떤 이에게는 짧은 여행의 시간이겠지만 제게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추악한 민낯을 견뎌내야 하는 영겁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들이 완성되는 순간 그녀가 누렸던 그 모든 환상은 가장 잔인한 현실로 돌아올 테니까요. 이제 모든 탄환은 장전되었습니다. 남은 건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귀국날 뿐입니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 완벽한 파멸의 아침이 이제 곧 밝아올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증거가 터지는 그 순간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말입니다. 정의는 차갑게 실현될 때 가장 강력하니까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오세요. 진정한 사이다. 복수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시계바늘이 오전 9시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지훈의 손가락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강하게 내리눌렀습니다. 72시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분노가 수십 개의 첨부 파일에 담겨 회사 전 직원의 메일함으로 동시에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제보, 마케팅팀 박지원 대리와 기획팀 강민석 차장의 부적절한 관계 및 법인카드 유용에 대하여. 제목은 간결했고 내용은 잔혹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지우는 옆에 서 있던 이수진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겨낼 시간입니다. 지훈과 수진은 나란히 마케팅팀 사무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은 이미 기묘한 소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방금 도착한 메일을 확인하며 웅성거리고 있었고 몇몇은 입을 가린 채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의 중심에 서유진과 강민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국 후 첫 출근에 들뜬 기분으로 동료들에게 푸켓에서 사온 선물을 나눠주며 여행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오는 것을 본 유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유진과 민석이 함께 서 있던 테이블 중앙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흩뿌려졌습니다. 그 위에는 두 사람이 푸켓 리조트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수건 한 장만 걸친 채 욕실 거울에 비친 민석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체크인 영수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이 사진들이 말해주는 게 뭔지. 너희가 말한 그 워크숍과 해외 출장이 이런 거였어?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은 당황하며 지훈을 밀쳐내려 했지만 그때 뒤에 서 있던 이수진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진은 민석의 뺨을 때리는 대신 그가 야근이라며 속이고 유진과 호텔에 갔던 날의 법인카드, 승인 내역서를 그의 가슴팍에 집어던졌습니다. 민석 씨, 아이 등록금까지 털어서 이 여자랑 명품 가방 사고 호텔 스위트룸 예약하니까 행복했니? 당신이 업무라고 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애는 학원비가 없어서 눈치 보고 있었어. 수진의 갈라진 목소리에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경멸 섞인 야유와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박, 진짜였어? 회사 돈으로 불륜 여행을 간 거야? 세상에 파렴치에도 정도가 있지. 유진은 지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동료들과 웃으며 휴가 자랑을 하던 바로 그 입으로 단 1초 만에 용서를 비는 그 비겁한 뒷모습을요. 지금 이 글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응징의 과정에 동참해주세요. 배신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어둠 속의 비난이 아니라 밝은 조명 아래서의 수치심입니다. 지우는 유진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팀장, 부장, 그리고 평소 유진과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처형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뢰를 배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동료들의 노고를 비웃었습니다. 박 대리, 정말 실망이네. 우리 프로젝트 때문에 밤샐 때 당신은 푸켓에서 리조트 비용 결제하고 있었던 거야? 팀장의 차가운 질문에 유진은 대답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민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 씨가 제시한 통장 내역서에는 아이를 위해 10년 넘게 부어온 적금이 단 며칠 만에 고갈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집에서 얘기하자. 민석의 비굴한 요청에 수진 씨는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미 당신이 팔아치운 신뢰 때문에 무너졌어. 당신이 갈 곳은 이제 인사위원회뿐이야.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메신저 캡처 보내는 두 사람이 지훈과 수진을 눈치 없는 멍청이라고 비하하며 비웃던 대화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동료들의 입을 통해 하나둘씩 읊어질 때마다 유진의 어깨는 더욱 쪼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당신이 등 뒤에서 뱉은 침은 반드시 당신의 얼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목격하신다면 절대 방관하지 마세요. 그것은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처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전 9시 20분, 드디어 인사팀과 컴플라이언스 팀 직원들이 현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지훈이 보낸 메일의 증거들이 100% 사실임을 단 몇 분 만에 확인했습니다. 법인카드 로그 기록과 푸켓 항공권 결제 시점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대리님, 강민석 차장님, 회사 자산 유용 및 품위 유지 위반으로 즉시 대기 발령 및 조사 착수합니다. 소지품 챙겨서 따라오세요. 인사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들이 입고 있던 화려한 새 옷과는 대조적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끝까지 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렸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8년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건조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바싹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지훈은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빌딩 숲 위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쌓아 올린 가짜 세계를 가장 차가운 진실로 무너뜨리는 것임을 그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직 3개월과 강등 처분, 그리고 부정 사용 금액 전액 환수라는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평생 따라다닐 배신자와 횡령범이라는 꼬리표일 테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사이다를 선사했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지훈이 어떻게 이혼 소송에서 400~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는지,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 아파트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법적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다음 파트를 기대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전 대응법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복도는 지독하게 고요했고 이제야 지훈의 가슴속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탄원은 적중했고 그들의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법원을 나서는 지훈의 뒤로 모든 것을 잃은 유진의 통곡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는 지훈의 눈앞에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그들의 선택이었지만 그 이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저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키세요.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그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킨 뒤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정의는 당신의 편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지독할 정도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정확히 1년이 흐른 오늘,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이혼 소송은 결국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유진의 유책 사유를 100% 인정했고, 저는 그녀로부터 4,50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위자료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제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유진과 강민석의 몰락은 처절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그들은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동료들의 멸시를 견디지 못한 그들은 스스로 사표를 던졌지만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업계에서 그들을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진은 현재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낯선 번호로 구걸하듯 용서를 비는 메시지가 오지만 저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누릅니다. 인과응보, 그들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의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합니다. 유진은 한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대리였지만 지금은 월세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강민성 역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탕진한 대가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고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타인의 눈물 위에 세운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혹시라도 금지된 사랑의 짜릿함에 취해 있다면 그 끝은 낭떠러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인과응보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대기업의 압박에서 벗어나 활기 넘치는 작은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봉은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퇴근 후 저를 반겨주는 것은 누군가의 거짓말이 아닌 온전한 저만의 시간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깨닫습니다. 그날 제가 선택한 차가운 복수는 단순히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저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였고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바보처럼 용서했다면 저는 평생 의심의 지옥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복수 이후에 찾아온 것은 단순히 고소함이 아니라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 모르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방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나 자신을 최우선에 두세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 목록을 보는 순간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자존감을 위한 첫걸음을 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와 함께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이수진 씨와는 얼마 전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이와 함께 새로운 도시에서 행복한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훈 씨, 우리 정말 잘 버텼죠? 그녀의 밝아진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앞날에
축복만을 빌어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극적인 인연으로 만났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용기를 준 동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수진 씨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훈 씨가 그때 카페에서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공항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만 치다 끝났을 거예요. 이제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 밤 거울 속에 비친 진짜 제 웃음을 마주하며 평온한 잠자리에 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배신의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을 파괴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뒤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타버린 재 위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그 꽃을 피울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지금 이 순간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구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겪었던 실질적인 법적 조언과 멘탈 관리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이제 저는 불을 끕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눈부신 아침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여러분만의 완전한 자유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배신은 그들의 몫이었지만 행복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